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새로운 단원입니다. 바로 함수라는 단원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8번째 강의고요. 우리 98페이지서부터 10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함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함수란 무엇이냐? 함수란 무엇이냐? 함수는요, 우리 영어로 펑션입니다. F-U-N-C-T-I-O-N. 자, 펑션. 자, 이렇게 되는데요.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죠. F키가 다 펑션 키입니다. 그죠? F1 누르면 뭐 나와요? 도움말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듯 어떤 것이 바로 그 기능으로, 담당하는 기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함수라는 과정인데요. 자, 우리 어렵게 이제 함수라는 것은 배워왔고요. 실제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함수 단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함수 단원은 사실은 수학의 꽃이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의 모든 수학은 함수화돼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함수 부분은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자꾸 이렇게 못생긴 애들도 이쁘다 해서 보면은 이뻐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도 자꾸, 야, 재밌다 그러면 정말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서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용어 정리하고 함수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가 간략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수는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함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각각 한 개씩만 대응될 때 바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함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뭐부터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대응이라는 것부터 알아주면 참 좋아요. 대응이라는 거. 자, 이 대응이라는 것은 몇 가지 대응이 있냐면 바로 4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4가지 대응. 첫 번째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대 다대응이라는 것이 있고요. 1대 다대응. 그 다음이 다대1 대응. 그 다음에 다대다대응.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도 이 대응은 원래 있었고요. 중학교 때도 이 대응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나 1대 다대응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했던 뭐 일일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여기 탈 것, 그 다음에 여기 먹을 것, 그 다음에 여기 입을 것. 자, 이렇게 해놓고요. 오른쪽에다가는 띵띵띵, 여긴 바지, 여긴 사과, 여긴 비행기,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놓죠. 그리고 나서 막 연결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탈 것, 비행기, 먹을 것, 사과, 입을 것, 바지, 뭐 이렇게 연결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선으로 쭉 연결하는 게 우리는 대응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대응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 대 하나, 하나가 하나로 가는 대응, 하나 대 하나 대응.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얘는 띠리릭 있는데 요렇게 하나 요런 대응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대 다대응은요. 요렇게 있는데 요 놈도 되고 요 놈도 될 때, 그리고 요 놈도 되고 뭐 이렇게 될 때, 하나가 2개로 이렇게 뻗어갈 때, 하나가 여러 개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여러 개로. 다대1 대응은 거꾸로 요렇게 가고 뭐 요런 식으로 갈 때 이렇게 다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다대 다대응은요. 막 복잡 다단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막 2개로도 뻗고요. 2개가 하나로도 가고요. 막 요렇게 될 때 다대 다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대응 관계에서 우리가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의역의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각각 한 개씩만 대응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한 개씩만 대응되는 것이 바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 1대1 대응이라는 놈과 바로 다대1 대응 있죠? 다대1 대응. 이 둘은
역시 왼쪽에 있는 원소들 3개가 전부 다 오른쪽에 하나에 반드시 대응이 되게 돼 있죠. 하지만 1대 다대응이나 다대 다대응은 하나가 여러 개로 가는 곳이 생깁니다. 여기 하나가 2개로, 하나가 2개로 가는 곳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함수는 바로 1대1 대응 아니면 다대1 대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얘네들이 함수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함수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나 다대1 대응이 될 때 바로 함수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용어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앞에 이제 정의에서 우리가 정의역, 공역 막 이런 것들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바로 함수라는 것은 x라는 정의역과 바로 공역에 의해서 함수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공역을 우리는 y라고 쓰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냐면, 정의역이라는 건 뜻을 정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정한 것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것들의 모임, 뜻을 정한 것의 모임, 정한 것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역은요, 말 그대로 공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의 이런 뜻입니다. public. 그래서 공공의, 그러니까 누구나 공공장소 그러면 뭐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뜻을 가진 놈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공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뜻을 정한 것들의 모임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의 모임은 와서 써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는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과 선택받는 것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 원소들을 적어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1, 2, 3, 4 이런 원소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자,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는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임의로 1이라는 것이 어디에 대응이 되냐면 1은 A에 이렇게 A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2는 B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3은 B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4도 C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D가 하나 남았죠. 이건 공공의 장소지만 남아도 역시 얘네들은 하나씩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1대1 대응이거나 다대1 대응의 종류가 됐을 때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대응을 우리는 뭐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줍니다. 그래서 정의역 x가 공역 y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이 화살표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대응 표시예요. 자, 그리고 이 대응이 1대1 대응이거나 다대1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바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의 펑션에 f를 갖다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x에서 y로 간다 하면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바로 함수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함수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바로 1대1 대응이거나 무슨 대응이다 또는 다대1 대응이다 라는 뜻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 요 기호가 보이면 1대1 대응 아니면 다대1 대응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역이고 선택을 받는 것이 공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왼쪽에 보면 1, 2, 3, 4라는 요 4개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어떤 것들을 선택했냐면 바로 A, B, C라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선택받은 것들의 모임, 선택받은 것들의 모임, 바로 선택받은 것들의 모임, 선택받은 것의 모임.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함수값의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함수값의 모임, 함수값의 모임이라고 불러요. 자, 값이라는 걸 우리는 값치자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치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역도 모임이니까 집합으로 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함수 값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 값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함수 값은 어떻게 쓰냐면 함수 값은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함수 f라는 것을 쓰게 돼요. f,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는 선택하는 x의 원소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스몰 x를 쓸까요? 정의역의 large x의 원소니까 스몰 x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나오는 대응되는 y의 값, 바로 large y에 들어있는 공역의 원소 있죠? 그 원소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몇 개 쓸 수 있냐? 바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1이 얼마냐? f1은 어디에 대응이 됐다? 1은 a에 대응이 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f에 대한 부담감을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f2는 얼마입니까?
F2는 B죠? 그 다음에 F3은 얼마가 되냐면 역시 B가 되죠? 그 다음에 F4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값들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값들을 모아서 쓰게 되면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치역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그런데 치역도 집합이니까 중복된 원소는 몇 번만 써줘야 되죠? 한 번만 써줘야 되죠? 그래서 A와 B와 C라고 이렇게 세 개의 원소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치역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 안에 포함이 되게 되냐면요. 바로 공역 있죠? 공역 안에 언제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집합. 왜 그럴까요? 공역은 ABCD 안에서 선택받은 것들의 모임이니까 언제나 공역은 이 치역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어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용어라는 것은 일단 정의역, 뜻을 정한 것들의 모임이 있고요. 자, 이 정의역들이 선택권을 부여받아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관계, 그것을 우리는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선택을 받은 것들의 모임이 공역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받게 된 관계식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함수값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값들은 각각의 관계식, 바로 여기에 있는 관계식이죠. 이게 관계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fx는 y가. 그래서 이걸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는 함수 값들이 정해집니다. 바로 누구 1은 a에, 2는 b에, 3은 b에, 4는 c에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것들의 모임들이 치역이 되는 것이고요. 자,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써야 된다. 그래서 치역은 바로 언제나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의 상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의 상등. 자,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함수가 같다. 그러면 함수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정의역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정의역이 같고 치역도 같아야 돼요.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죠.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함수값들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fx라는 것과 또 하나의 함수식을 갖다 gx라고 하면요. fx와 gx가 같다.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우린 뭐라고 하냐면 함수 f라는 함수와 함수 g라는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함수의 상등인데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좀 이따 선생님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히려 이거보다요. 우리 용어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인식을 하고 들어오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함수의 정의. 다음 대응 관계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찾고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함수라는 것은 선생님이 무슨 대응 아니면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 아니면 무슨 대응? 다대1 대응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1대1 아니면 다대1이다. 자, 요거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1대1인 거 봅시다. 자, 요것은 1번은 요 놈 때문에 안 되죠. 한 놈이 지금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죠? 몸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1번 안 되고요. 자, 2번은 됩니다. 아, 안 되죠. 4가 지금 선택하지 못했죠. 그죠? 얘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2번도 안 됩니다. 3번은 1, 2, 3 다 선택했는데 하나씩 선택했죠.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맞습니다. 하나씩 다 선택했죠. 5번은 어떻게 되냐면 3이 두 개로 뻗어서 안 되죠. 그래서 5번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함수는 지금 3번과 4번이고요. 자, 그때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정의역은 선생님이 흰색, 공역은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치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3번에서 정의역은 1, 2, 3.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게 됩니까? 공역은 ABC가 공역이죠? 그 중에서 선택받은 것들, 치역.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공역과 치역이 같음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자, 정의역이 1, 2, 3, 4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ABC고요. 그 중에서 선택받은 것은 치역이니까 AB. 이것이 치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선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됐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정의역, 공역, 치역이다 그랬죠. 다음 두 집합 x는 0, 1, 2, y는 1, 2, 3에 대해서 자,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이 말은 x에서 y로 가는 대응이
함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1대1 대응 아니면 다대일 대응이죠. 근데 주어진 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fx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죠. 일단 정의역 공역은 아주 쉬워요. 여기 있는 정의역 0, 1, 2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공역은 오른쪽에 있는 1, 2, 3이 되겠죠. 자, 함수값들인데요. 요 함수값들은 각각 x에다가 1,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죠. f1, f2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f1이라는 것은 x에 1이 들어간 거거든요. 절대값. 그러면 x에 1이 들어가면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요것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2라는 것은 x에 2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2는 4에서 1을 뺐으니까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게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제 0도 있기 때문에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1도 1로 가죠.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가요? 2는 3으로 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1, F2의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순서대로 F1은 1이고 F2는 3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치역이라는 건 뭡니까? 자, 선택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1과 3이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역은 바로 집합으로 써야 되니까 1과 3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치역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이것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자, 일단은 자,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3짜리에다가 y절편이 1인 그래프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빠르냐면요. 정의역이라는 것은 가질 수 있는 x의 값들을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긁었을 때 얘랑 만나는 걸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긁었을 때 전부 다 만나죠. 다 만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치역을 구하라고 그랬죠. 치역을 구하랍니다. 자, 치역은 어떻게 구하느냐? 치역은 위에서부터 긁는 거예요. 함수값은 y니까. y가 함수값이니까 여기서부터 긁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씩 다 만나게 되죠. 그죠? 치역도 바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그래프는 x제곱 플러스 2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생기겠죠.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2차 곡선이 생깁니다.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거든요. 자, 그러면 x부터 확인해보면 정의역은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계속 만나겠죠. 이거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실수고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치역을 한번 볼까요? 치역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치역은 여기서부터 긁는 겁니다. 여기는 안 만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부분만 정해주면 돼요. 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y가 몇보다?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즉 높거나 같은 곳에서부터 치역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집합이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거 볼까요? 자, 세 번째 거는 루트 x-1인데요. 자,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값 있죠.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무리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요. 정의역은 결국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1보다 어때야 되죠?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양수 조건, 0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요. 자, 그때의 치역을 생각하면 되죠. 치역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x가 1일 때 이상이니까 1이면 0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자, 우리 아직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건데요. 자, 이것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자, 분수식이 나왔어요. 분수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면, 정의역은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x-1이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x가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이 돼서는 안 되는 모든 실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치역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치역은 y가 바로 몇이 될 수가 없습니까? y바 y는 몇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0이 나올 수가 없죠. 분자가 1이기 때문에. 그죠?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만약에 y가 0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자, 함수의 뜻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정의역과 치역을 1번부터 순서대로 그려보면 되는데요. 자,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자, x에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있고요. y에는 누가 있냐면 0, 1, 2가 있습니다. 0, 1, 2가.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x에서 절대값 x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x의 원소의 절대값을 씌운 것으로 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요걸로 가게 되고요. 0의 절대값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의 절대값은 1로 가게 되죠. 자, 이게 함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맞죠? 하나 대 하나니까 요거 함수가 맞습니다. 1번 함수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보죠. 자, 두 번째는 x, 그 다음에 또 y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여기는 0, 1, 2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나 봅시다. x제곱 플러스 1로 가라 그랬으니까 요 놈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해라 이 말이거든. 요 놈의 제곱이 1이에요. 1에다 1 더하면 2죠. 그러니까 요로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에다가는 0의 제곱은 0이니까 얘는 1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로 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하나 대 하나가 맞지요. 그래서 2번도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x, 그 다음에 또 역시 y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여기는 0, 1입니다. 자, 가볼까요? 2x 플러스 1, 2배에다 1 더해라 이 말이죠. 2배에다 1 더하면 어떻게 되죠? 2배에다 1 더하면 요놈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대응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죠? 내비둬야 되고요. 자, 0은 어떻게 됩니까? 2배 하면 0에다가 1 더하니까 1로 가고요. 1은 2배 하면 2인데요. 2에다 1 더하면 3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도 갈 데가 없죠. 결국은 마이너스 1과 1이 선택권은 갖고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원소들을 찾을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아예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안 되죠, 아예. 3번은 안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x가 있고요. 역시 y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여기는 0, 1, 2.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x의 세제곱에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요놈을 3번 곱한 거에다 1 더해라 그랬죠?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1을 더하면 0으로 가죠. 이렇게 가게 되고요. 자, 0을 3번 곱해봤자 0이죠? 거기다 1 더하면 1로 가죠. 자, 1을 3번 곱하면 1인데 거기다 1을 더하면 2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함수가 되죠. 그래서 1, 2, 4번 3개가 모두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자, x-1과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가 서로 같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fg가 서로 같은 것을 찾아라. 자, 1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그래프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래프로 이해하면 좀 쉬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f-1을 구할 수가 있죠? f-1은 얼마냐면요. 0입니다. 그 다음에 f1은 얼마죠? 2입니다. 이렇게. g도 구해봐야겠죠? g-1은 얼마냐? 마이너스 1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2 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G1은 얼마냐? 0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F-1, G-1, F1, G1이 같아져야 함수값이 같아져서 이게 같은 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F1을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1이죠? F-1을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1이죠? F1을 구해보면 1의 절대값도 1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gx라는 것은 g-1은 그 놈의 값을 그대로 써라 이 말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1은 1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네 둘은 같아졌어요. 근데 얘네 둘이 같아요, 달라요? 함수값이 같지 않습니다. 두 개 다 같아져야 되겠죠. 항상 같아져야 같은 함수가 되는 거니까요. 2번도 안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F-1은요. 자기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F1은 얼마냐? F1은 역시 1이 됩니다. 자, G를 써볼까요? G-1은 3번 곱하래요, 3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G1이죠? G1. G1도 1을 3번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듯
F-1과 G-1, 그 다음에 F1과 G1 다 같아졌죠? 자, 이렇게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상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것은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두 함수 FG는 같은 함수인지 말해봐라. 그랬죠? 그죠? 같은 함수인지 말해봐라.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절대값 X입니다. 절대값 X. 자, 절대값 X. 자, 요 놈하고요. 요 놈은 같은 함수인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값이 같으면 되죠. 그죠?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데, 이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요것을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요. 절대값 X라는 것은 바로 x가 양수일 때는 누가 되죠? x가 되죠. 그죠?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게 돼 있죠? 요렇게. 그 다음에 루트 x제곱이 있죠? 루트 x제곱은요. 역시 x가 양수가 돼버리면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죠? 양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x가 돼버리고요. x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그죠? 제곱해서 먼저 계산한 다음에 또 양수와 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로 0보다 클 때 x, 0보다 클 때 x,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같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놈은 같은 함수다, 상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자, fx는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gx는 요놈이다 그랬는데 gx를 간단히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1분의, 자, 인수분해 우리 할 수 있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x-1이 이렇게 쭉 사라져서 얘가 x 플러스 1인데, 선생님 그러면 얘도 x 플러스 1이고 얘도 gx라는 놈도 x 플러스 1이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놈은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지울 수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x-1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 1짜리 y절편이 1인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바로 요 gx라는 그래프 있죠. 요게 fx라면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y는 x 플러스 1, 그러니까 gx는 x 플러스 1이 맞아요. x 플러스 1이 맞는데 x가 몇이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x가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1일 때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일 때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빵꾸가 뻥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요걸 gx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얘는 빵꾸가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같다고 볼 수 없죠. 왜? 이때는 1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하죠? 1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하지만 얘는 1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필수예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밑에 유제 문제가 우리 두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지금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 보도록 하죠. 자, x가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y가 0, 1, 2, 3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죠. 1번에는 지금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내보죠. 자, 1번에서는 x제곱으로 보내요. 제곱으로 보내래. 그러면 1로 가겠고 0으로 가겠고 1로 가겠죠? 자, 이거 함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0, 1, 2, 3. 자, 두 번째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x의 절대값에 1을 더해 이 말이에요. 이거의 절대값에 1을 더하면요. 절대값이 1이죠. 1에다 1 더하면 2죠. 그 다음에 0의 절대값 0인데요. 거기다 1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1의 절대값 1인데요. 1에다 1 더하면 2죠. 자, 요것도 함수가 맞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거 해보죠.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0, 1, 2, 3. 자,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x제곱에서 절대값 x를 빼고 2를 더하랍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1에서 x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죠. 1에서 1을 빼고 1을 더해. 그러면 1로 가죠, 얘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0 집어넣어버리면 0, 0 들어가면서 얘도 1로 가죠.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버리면 1의 제곱 1에서 또 1을 빼죠. 자, 이것도 1로 가죠. 자, 1로 그냥 싹 다 몰리네요. 자, 요것도 함수 맞습니다. 무조건 하나씩 선택했으니까. 자, 네 번째 볼까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그랬고요. 0, 1,
2, 3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거는 x에서 x로 가랍니다.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야겠는데 마이너스 1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라는 뜻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4번이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 마저 해보면요. 자, 5번은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0, 1, 2, 3. 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1해라. 그러니까 요거 세제곱하고 1을 더해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1 더하면 0으로 가고요. 0의 세제곱은 0인데 거기다 1 더하면 1로 가죠. 1의 세제곱 1인데요. 거기다 1 더하면 2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5번도 함수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7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보죠. 자, x는 a, b에서 그랬습니다. 정의역이 a, b랍니다. 정의역이 x인데요. 그게 a하고 b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죠? 공역은 y와 y는 실수예요. 실수. y는 실수랍니다. 실수. 요건 실수래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f에서 fg를 갖다가 fx는 그랬어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로 정의를 할 때 f와 g가 같아지도록 성립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fg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a하고 b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fa는 ga랑 같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fb도 gb랑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만족하는 a, b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바로 a보다 b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FAG를 갖게 놔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것이 FA잖아요. 그 다음에 GA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9죠. 그죠? 자, 요놈이 요놈입니다. 자, 요놈이 같아지게 하는 A 값을 찾아주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B 값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2, 4, 8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기 때문에 A는 2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값도 될 수 있냐면 FB, GB도 결국은 똑같은 B, 문자만 바뀐 것이 나오기 때문에 B의 값도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B는 결국은 숫자 하나씩이니까 요 두 개를 갖다가 A, B가 찢어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A가 뭐라고 그랬어요? B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A가 작은 마이너스 4를 가져야 되겠고요. B가 큰 2를 가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B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함수 첫 시간,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배워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첫 단원인데 우리 정의에 대한 부분 복습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